네, 피크 코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이 이제 정점에 간 다음에 떨어질 일만 남았다. 피크라고 좋은 얘기가 아니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뜻으로 일본 매체에서 한국 경제를 어떤 의미에서는 조롱하려고 쓴 말이에요. 반도체 잘 나간다 싶더니 이제 뭐 정점 아니냐. 한국의 인구 그렇게 막 젊은 인구 많은 것 같더니 정점 된 거 아니냐. 이제 줄어들 일만 남은 거 아니냐. 경제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쓴 건데 요즘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크 코리아 중에 경제 버전 말고 스포츠 버전이 있어요. 오늘 그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내년에 올림픽 있잖아요. 파리 올림픽. 거기 우리나라 구기 종목 본선에 몇 개 진출한지 아세요? 딱 2개 진출했습니다. 뭘까요? 네. 여자 핸드볼하고 남자 축구거든요. 우리 그렇게 잘 나간다던 여자 배구, 여자 축구, 뭐 남자 농구, 여자 농구 다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일본은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은 오히려 저변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오랫동안 이 힘을 축적해온 결과로 많은 종목에서 이 실제 올림픽에서도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그 스포츠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회 전체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끝내주는 인터뷰고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취재해서 한국일보에 굉장히 좋은 기사를 여러 건을 쓰셔서 상도 받으시고 했던 한국일보 기획 유닛팀 팀장 유대근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달의 기자상 받으셨다고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접했는데요. 네. 네. 스포츠 담당이신가요, 혹시? 저는 사실 이제 스포츠 담당 기자는 아니고요. 그 좀 긴 호흡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탐사기획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번 기획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지난 8월에 그 농구계의 한 원로하고 식사를 좀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기 종목이 예전만큼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위기가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다. 예, 유소년 그 체육 현장을 보면 진짜 위기가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 고교 농구 경기를 한번 가서 봐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농구라는 경기가 다들 아시다시피 5명은 돼야지 경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여자 고교 농구팀이 19개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선수가 5명밖에 없는 팀도 많고 5명도 안 돼서 4명 뭐 이렇게 되는 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운동부는 있지만 기능을 못하는 운동부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5명, 4명 있으면 경기를 어떻게 하나요? 하다가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5명이 있는 팀인데 1명이 다쳤다 하면 경기를 사실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파행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일단 다친 선수, 예를 들자면 십자인대 파열로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일단은 경기 시작할 때 코트에다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5명 숫자는 맞췄으니까 이제 경기는 진행이 되는데 이 선수는 사실상 선수로서 역할은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코트에 서 있기만 한 건가요? 서 있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경기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고 당연히 지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빨리빨리 오반칙으로 파울 퇴장을 당해서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경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이게 이 한국 스포츠의 위기가 결국은 유소년 저변에서부터 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저변하면 또 일본이 굉장히 두터운 나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라이벌로 느끼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쭉 다 쓰셨고 저도 그 기사를 다 열심히 봤습니다. 기사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네네, 기사 반응은 뭐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정책이나 이제 학생 운동 관련 정책을 다루는 뭐 예를 들면 문체부랄지 서울시 교육청 같은 데서는 정책적으로 참고할 게 참 많았다고 호응을 해주셨고요. 뭐 운동을 스포츠 좋아하는 독자분들도 호응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 기사에서 사실 가장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학생 스포츠는 공부하는 일반 학생은 정말 공부만 하고 운동하는 학생 선수는 정말 운동에만 몰빵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운동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운동선수가 할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학습을 병행해서 이제 만에 하나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이탈하더라도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담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주장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엘리트 스포츠계에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는 주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한국 스포츠가 성과를 내온 것들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운동만 시켜서 그 중에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운동을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키지 않고 너무 학습권을 이제 주장하다 보면 운동할 연습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했던 거죠. 엘리트 지도자들은. 근데 이 기사를 쓰면서 다시 만나본 엘리트 지도자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는 운동부에 가입하려는 학생들이 너무 줄어서 이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 업계에 계신 분들도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쓰신 기사가 제가 들어보니까 단순히 스포츠 경쟁력에 대한 기사는 아닌 거네요. 넘어서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나, 우리 학생들이 어떤 성인으로 길러져야 되나, 이런 기사로 딱 이게 느낌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일단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거기 오타니 선수 관련된 이제 언급이 있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취재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 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 제가 얼마 전에 그 여기 끝내주는 경제에서 소개해드렸잖아요. 9천억 원 LA 다저스하고 연봉 계약했다고 1조 원짜리 개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도 그 연결을 잘 못 시켰었어요. 그 저변과 이 스타와의 관계를. 근데 이제 그 인터뷰 보니까 굉장히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 선수를 딱 보면 우리 1조 원짜리 선수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케어를 통해서 야구만 처음부터 천재적으로 하는 어떤 기계로 길러냈을 것 같은 느낌이 받았는데, 또 선생님 만나보시니까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타니 선수가 졸업을 한 그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요. 그 이와테현이라고 굉장히 추운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기로는 오타니가 워낙 출중한 선수이긴 했지만 뭐 특별히 더 신경 쓴 건 없었고 그냥 일반적인 그 학교의 시스템대로 교육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학교 시스템이나 그 야구부 감독님이셨던 사사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지도 철학이 좀 저희가 배울 만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키 감독이 원래는 이제 오타니의 감독으로 스승으로 유명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아들을 때문에 유명세를 더 타고 있거든요. 아, 아들이요? 예,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야구 선수인데 사사키 감독이 있는 그 야구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 야구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금 일본 고등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타자에서 3년 동안 홈런을 140개나 쳤는데 그게 일본 고교야구 신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 야구의 현재인 오타니, 이제 미래인 그 아들 린타로라는 선수인데 그 둘을 다 길러낸 감독이 사사키 감독인데요. 이제 좀 특별했던 거는 이 사사키 감독이 직업운동 선수를 했던 출신이 아닙니다. 이 감독은 그 해당 학교에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과목을 바꿔서 체육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도 한데요. 아, 원래 사회 선생님이셨어요? 예, 원래는 사회 과목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 야구부 활동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엄청 출중한 뭐 그런 선수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감독님이랑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감독님은 운동부 감독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여전히 이제 선생, 이제 뭐 이렇게 교사, 뭐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어떤 평생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된다. 좀 자세히 얘기하자면 학생들이 이제 막연하게 꾸는 꿈이나 목표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을 좀 손에 잡히는 형태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꿔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타니 같은 경우에 이제 시속 160km를 던지는 투수인데 이 감독님이 그걸 기술적으로 가르쳐 줄 역량은 안 되지만 오타니가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지 그
플랜을 짜는 요령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실 텐데 오타니의 인생 계획표라고 하는 그 만다라티 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돼서 예, 돼 있는 차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사사키 감독이 오타니에게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권한 거고, 그다음에 오타니가 인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뭐 그러는데 그 쓰레기를 줍는 행동이 이제 떨어진 행운을 줍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사사키 감독이 해줘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학교를 가보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다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레기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동열 선수 정도 돼야지 굉장히 좋은 감독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참 일단 놀랍네요. 일단은 그 스포츠 얘기를 조금 더 좀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그 우리나라 그 여자 고등학교 농구팀 19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놀랐는데 사실 슬램덩크 같은 만화 보면 막 그 일본의 고등학교 농구의 어떤 한 지역의 팀만 해도 막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묘사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제로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농구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우리나라와 팀 수로 봤을 때 뭐 한 200배 가까이 차이가 200배. 차이가 나고요. 뭐 배구도 만만치 않게 차이가 나고 모든 종목이 다 거의 저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컨대 일본이 이제 여자 축구가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월드컵에서 우승도 하고 그 정도로 강국인데 일본의 도쿄도 그 도에만 여자 축구팀이 5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도 여자 그 고교 여자 축구는 리그가 3부 리그까지 있습니다. 승강제로 운영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에 13개 팀밖에 없으니까 전국에 13개 팀이요. 네네, 저변 차이가 상당히 근데 도쿄도에만 55개 팀이고. 맞습니다. 상당히 난다고 볼 수 있고 팀 수도 많이 차이 나지만 사실 그 각 팀에 속해 있는 선수 수도 많이 차이가 나서 아까 저희 그 우리나라의 팀들은 뭐 5명, 4명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본의 오사카에 이제 그 강호 여자팀이 있습니다. 쿤웨이 여학원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제가 실제 취재했는데 그곳에는 선수 수가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할 때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뭐 고작 1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벤치에라도 앉아 있으려면 팀 내에서 엄청난 경쟁을 뚫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분명히 동기부여도 더 될 수밖에 없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선수의 실력으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일본도 교육열이 높지 않나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등학생이면은 의대 가려면 공부해야지, 인서울 가려면 공부해야지, 뭐 이런 상황인데 모든 학생들이 다 입시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학생들은 안 그런가 보죠? 운동할 시간이 있나요?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팀을 만들려면.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한국 기자니까요. 그게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까지는 뭐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고등학생들도 일본은 2명 중에 1명꼴로 운동부에 가입해서 각 그 협회 회원인, 그러니까 진짜 운동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2명 중에 1명이. 고등학생 2명 중에 1명이 운동 선수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게 일반적인 보통 평균적인 고등학교에서 그렇습니다. 100명 있으면 50명이 운동 선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실력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운동부에 소속돼서 그렇게 운동하는 학생이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에는 부카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방과 후 부활동인데요. 그런 부활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운동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부활동 이제 부에 소속돼서 운동을 배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 부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하기엔 한국적 정서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운동부 활동을 한 것이 입시에 반영이 되나 보다. 맞아, 그게 맞아. 아니면 그럴 수도 사실 있어요. 한국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운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생기부에도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실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안 네. 생기부에 물론 이제 한 줄 적히긴 한데요. 무슨 운동부에서 뭐 활동을 했다. 근데 정말 한 줄 적히는 거고, 그 스포츠 특기자 전형이나 AO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가는 학생 일부를 빼고는 운동부 활동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일본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네네, 운동을 왜 하는 거냐니 당연히 하는 거지 뭐 이런 반응.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설명을 거듭 드렸더니 이제 그때 설명을 주신 것이 이제 교사나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운동을 통해서 아이가 교과 과목에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훈련 과정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또 이제 단체 종목을 하다 보면 협동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졌을 때 그 심리적으로 받았던 타격을 극복하고 다시 그 과정을 복귀해서 더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고등학생들이 평균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주 10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10시간을 투자해도 될 만큼 효용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슬램덩크 보면서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 약간 의아했던 게,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졸업하면 또 가서 뭐 식당도 하고 뭐 딴 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일본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의 절반이 이렇게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데, 네네. 졸업하면은 또 운동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오타니의 모교인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 야구부를 좀 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요. 그 야구부에는 야구부원이 한 108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오타니처럼 프로 진출을 꿈꾸는 선수는 굉장히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야구를 익히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꿈을 물어보면 야구 선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의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도 있고요.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는 학생도 있고, 뭐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이렇게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직업을 꿈꾸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운동에만 자신이 운동선수가 되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타니처럼 프로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선수들도 웬만큼은 공부를 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타니 나온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아키텐이라고 해서 낙제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보다 밑도는 점수를 받으면 운동부 활동을 금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오타니 같은 실력자여도 운동부를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을 하려면 기준 점수를 넘어서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특정 학생이 낙제점을 받았다 하면 운동부의 다른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도와주거나 지도교사가 이제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형태로 이제 점수를 끌어올려서 재시험을 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을 보면 그 서태웅이나 이런 선수들이 공부를 좀 못해서 낙제점 이하로 점수를 받아서 대회에 출전을 못할 위기에 좀 처했는데, 맞아요. 나오죠. 주장인 채치수가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재시험을 좀 보게 해달라라고 읍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굉장히 그게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일본의 학생들은 운동을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라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공부와 운동 병행한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그 일본엔 또 실업팀도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실제로 실업팀이 많은가요? 그러면 그 예전에 운동했던 그 학생들이 나중에 또 실업팀으로도 가서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 그 끝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네네네. 우리 이 야구 대표팀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우리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그 대회에서 일본 야구 대표팀은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일본 야구 대표팀은 프로 선수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실업팀,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회인 야구팀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프로리그가 도입되기 전에 실업리그, 실업팀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여자농구의 뭐 상업은행 소속 선수다 하면 네네네. 운동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은퇴를 하면 은행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바꿔서 일하는 분야를 바꿔서 은행원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상업은행 직원인데 상업은행 팀 농구팀 선수로 그렇죠. 나온 그런 개념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회인 팀 선수들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그냥 사무직, 뭐 영업직 직원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요. 경기 성적이나 뭐 개인 성적이 좋으면 조금 보너스를 더 받는 정도 형태이고, 그리고 어떤 선수는 오전 시간에는 이제 회사 업무, 예를 들자면 사무 업무나 뭐 인사 업무 뭐 이런 걸 보고 오후에만 연습을 하는 선수도 있고요. 아니면 5, 6년 정도는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한 30살 정도에 은퇴를 한 다음에는 이제 그 회사의 다른 업무, 그러니까 뭐 영업직이랄지 뭐 이런 업무를 맡아서 평생 일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는 야구 선수들이 프로 지명을 못 받으면 운동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마땅치가 않거든요, 방법이. 근데 일본은 이런 실업팀이, 사회인 야구팀이 3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지명을 못 받아도 계속 운동을 이어가면서 또 운동선수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돈을 벌면서 계속 생활인으로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하고 그래서 저변이 더 탄탄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팀도 작지만 그 유소년 그 운동 시키는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든대요. 맞습니다. 그냥 일반 입시도 사교육비 들지만 여기 그 운동 시키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안 그런가 맞습니다. 보죠.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운동을 시킨 비용이 상당히 격차가 큰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 지도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프로 선수 출신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데려오는 구조가 아니고요. 아까 그 사사키 감독처럼 그 학교의 교사가 운동부 감독을 겸임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교사들도 어렸을 때 다 운동부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르칠 역량은 되는 것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운동부의 그 운영 비용 중에 상당히 큰 부분,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감독이나 코치에게 줘야 되는 인건비. 그것 때문에 이제 운동부비가 비싼 건데, 학부모들이 내야 하는 부비가. 근데 일본은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운동을 가르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과수당 정도를 주고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싸지 않은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교사들에게 겸직을 시키다 보니까 되게 수당을 적게 주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주말에 한 경기 치르는데 하루 종일 교사가 지도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00원 정도 준다는 거예요.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일본 물가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 교사들 사이에서 이 운동부를 지도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좀 있고 그게 사회 현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두터운 저변에는 이런 교사들의 좀 헌신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구조 차이 때문에 비용이 이제 상당히 차이 나는 그런 훨씬 덜 든다. 네네.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무슨 국가 차원의 어떤 그러니까 아니면 일본 옛날부터 그랬던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일본이 이제 도쿄올림픽이 최근에 2021년도에도 열렸지만 1964년도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열렸었는데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은
국가 체육 정책의 방향을 엘리트 체육 정책이 아니고 사회체육,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이렇게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1인 1기, 그러니까 운동을 한 종목씩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구축하자 해서 그렇게 구축이 된 거고요. 이 운동 부카츠 활동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정부의 큰 정책 하에서 한 50년 이상 유지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100년 대계를 미리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맞습니다. 밀고 나가는 것 같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게 정상화 되려면은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장미란 그 차관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체육 정책을 이제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그분이 강조하신 것도 굉장히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봐야 그 중에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보일 거잖아요. 재능이 보이는 선수들이 보일 거고 그럼 그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로 성장을 시켜줄 수 있고 꼭 운동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지 않더라도 운동을 어려서 해봐야 성인이 돼서도 그 종목을 계속 생활체육으로 즐기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그 우리나라가 이제 100세 시대 뭐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야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그런 재정 문제에도 좀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서부터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책을 펴보니까 사람들이 다 스포츠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리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결국은 학생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려면 입시에 반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시에 반영하면 또 사교육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많은 사실 이 학교 스포츠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를 고민해왔던 분들이 종국에 내리는 결론은 입시에 반영하는 것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인터뷰했는데 아직 보도는 되지 않았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입시에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에 반영하면 분명히 그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이 생길 거라는 거죠. 또 운동 그 어떤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 사교육이 그렇죠. 생길 것이다. 네네. 그래서 그 조교육감은 입시에 반영하는 것보다 어떤 이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처럼 운동부에 주장을 했다든지 뭐 이러면 그 커리어 자체를 좀 인정해주고 뭐 입사 시에 가점을 주고 이런 좀 문화가 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솔루션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입시에 반영하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식이란 게 딱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딱 인센티브 주고 못하면 페널티도 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 길러내고 그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예전에 한 명의 인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면서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거꾸로인 거예요. 일본에서는 10,000명의 보통 사람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한 명의 인재가 나오는 것이지 한 명의 인재가 어디서 딱 튀어나와서 그냥 막 그 사람만 키워준다고 10,000명이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분야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국제대회 성적을 잘 낼 수 있었던 거는 그야말로 천재급 선수들에 의존해서 성적을 내왔던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김연아 선수랄지 그렇죠. 최근에 신유빈 선수 같은. 근데 그런 선수들에게 집중 투자해서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따왔던 건데 그런 선수들은 사실 길러낼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는 존재라고 이제 체육계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우제 지내는 마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또 나오길, 김연아 선수가 또 나오길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른바 골짜기 세대라고 해서 이렇게 천재급 선수가 안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유지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 이 저변을 탄탄하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성적이 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너무 재밌는데요. 여러분 기사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혹시 후속 보도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아, 네네. 저희가 이제 한일 스포츠 비교하는 기사 끝내고 이제 운동부 문화에 대한 기사를 좀 쓰고 있는데요. 이제 운동부에서 운동부 문화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뭐 지도자들의 폭언이랄지 뭐 더 나아가서 폭력이랄지 혹은 이제 그 정식으로 받는 돈 외에 이제 불법 찬조금을 받는 관행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부에 가입하는 걸 꺼려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야구부는 홈런을 치면 홈런비라는 걸 감독한테 준다는 거예요. 감독이 잘 지도해서 홈런을 쳤다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다 사실 불법 찬조금이고 비용을 이제 그 학부모들에게 전가를 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행을 좀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제보를 받고 해서 취재해서 계속 후속 보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네. 아, 여러분, 우리 유대근 기자님 모시고 K 스포츠 얘기를 좀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음에 또 기획보도 나오면 한 번 더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너무 재밌었고 말씀 덜 들은 것 같아서. 불러주시면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하루에 2시간 반 정도만 운동을 다 해도 GDP가 한 5조 원 정도 오른대요. 건강해지면 부자가 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릴 때부터 운동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게 바로 일본이 100년 대계로 접근하고 있는 모든 학생을 운동선수로 만들자 이런 것 같아요. 경제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조금씩 키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하고 문화를 좀 바꿔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유대근 기자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국일보도 계속 좋은 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